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난 시모를 번번이 골탕 먹이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질러서 다시는 시댁에 안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이러시길래 어머니는 외할머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시집살이 같은 것은 당한 적 없다고 고모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던데 평생 주부로 살아오신 분이 도대체 무슨 고생을 하셨다고 매번 그렇게 고생하고 사신 척을 하시냐고 이제 거짓말 그만하시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시는 것이 조선시대 사람 같은 분이세요. 항상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과 육아를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하는데도 항상 저에게 살림을 가르쳐야 한다고 조바심이 나 있는 분이셨죠. 저와 신랑은 돈도 비슷하게 벌고 집안일도 거의 비슷하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돈 벌어오고 여자는 아이 낳고 키우고 집안일하며 살았으니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살림에 대해 잔소리를 했던 것이었겠지만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이니 시어머니의 살림에 대한 잔소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잔소리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시댁에서 자는 경우가 좀 있어요. 친정이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친정에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가 힘들어서 자고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안 막히면 2시간이지 고속도로가 막히기라도 하면 3시간, 4시간도 장담할 수 없어서요. 친정에서는 하루 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시댁에 똑같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랑은 굳이 시댁에서 자고 올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시부모님도 은근히 바라시고 시댁과 친정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시댁에서 자고 오곤 했습니다. 신랑은 본가나 처가나 불편할 것은 없었죠. 친정에 가면 큰 사위 왔다고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 준비되어 있고 술친구로서 최적화되어 있는 친정아빠와 신나게 술도 마실 수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신랑은 저희 친정에 가자고 할 정도입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남편은 꼼짝 못하게 하고 저에게만 일을 시키셨는데 잠시 쉬고 있는 저를 불러서 TV 리모컨을 집어달라고 할 정도예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시댁에 가면 잠시도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친정에서는 신랑이 설거지를 가끔 하기도 하지만 시댁에서는 훔도 꾸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설거지하려고 고무장갑을 끼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아무렴 내가 아들한테 설거지를 시키겠냐? 하시며 직접 설거지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진심일까요? 결국은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항상 아프신 분이세요. 앓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신데 트림을 하고도 죽겠다 하시는 분입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 아프다 아프다 하는 소리 하루 종일 들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노이로제 걸려요. 신랑은 저에게 미안한지 제가 시댁에서 뭐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도와주려 하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를 해서 항상 제가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로 신랑과 시어머니 사이에 몇 번 말다툼이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아프셔서 누워 계시다가도 신랑이 주방에 있으면 몸을 벌떡 일으켜서 아들이 무슨 일이라도 할까봐 주방에 시찰을 나오셨어요. 얼마 전 주말에 친정에 다녀오는 길에 시댁에 들렀습니다. 시댁에서 하루 자게 되었는데 새벽에 시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없이 저만 흔들어서 깨우셨습니다. 무심결에 신랑을 깨우려고 했더니 걔는 좀 더 자게 두라고 하시더군요. 귀한 아들 깰까봐 그렇게 조용히 저만 흔들어 깨우셨나봐요. 늘상 있던 일이었으니 저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점심에는 시아버지께서 콩국수를 드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마트에 가서 콩물을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국수 면을 사오라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보니 면은 집에서 직접 반죽할 생각이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콩국수 할 때 콩물은 이러이러한 것을 사오라고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설명을 복잡하게 했어요. 신랑은 못 알아듣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내가 마트를 다녀올 테니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마트에 가서 콩물도 사고 저희 집 장도 천천히 봤습니다. 중간중간 신랑에게 반죽 다 했냐고 톡으로 물어봤어요. 반죽이 다 끝났다는 톡을 받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날 점심에 결국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콩국수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저녁은 배달 음식을 먹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바깥 음식을 시아버지께서 못 믿어 하신다고 하시면서 간단히 차려서 먹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시작하셨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터져서 회사 사람들이랑 계속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핑계대고 친구들과 톡하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회사 동료들과 통화하는 척하면서 나가서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 떨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저를 부르려고 했어요. 신랑이 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 다 하면서 저는 회사에 일이 터져서 정신없으니 부르지도 말라고 했다네요. 시댁에서 처음으로 숟가락 하나 안 놓고 앉아있다가 밥 먹었네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언짢으신 듯 하셨어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고 여러 번 말하면서 먹었거든요. 아들만 둘 있는 시아버지는 제가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밥을 잘 먹으니 반찬을 이것저것 제 근처에 놓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제가 제일 어리니까 내가 하자 생각하고 했는데 주방일은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시어머니를 비롯해 아무도 손 하나 까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마인드가 너무 싫었어요. 시어머니 세대의 다른 어머니들에 비하면 누리고 살면 살았지 고생한 것도 별로 없는 시어머니가 본인은 고생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대접만 받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싫었고요. 그 뒤로 시댁에 가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성질을 내시며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하시더군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시댁에서 며느리가 다 하는 것인데 제가 안 해서 화가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은 아끼고 며느리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할머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것이냐고 했어요. 그리고 고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머니는 시댁에서 며느리라고 할머님이 별로 일도 안 시키셨다는데 매번 고생하고 사셨다는 거짓말 좀 이제 그만하시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언성이 높아지려 하길래 명랑하게 인사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신랑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더니 신랑도 자기 엄마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본인은 처가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는데 그럼 며느리도 비슷한 대접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저에게 잘했다고 말했네요. 앞으로도 한동안은 시댁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할 생각이에요. 시어머니가 또 부려먹으려고 하면 회사 핑계대고 집에 올 거고요. 틈틈이 시어머니에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느라고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합니다. 또 무슨 일 생기면 일신사에 후기 보낼게요. 생각을 무리하지 않고 잘 표현하는 똑소리 나는 분이시네요. 신랑도 공정한 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 멋지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